안녕하세요. 주식 등대직입니다. 11월 7일 월요일 시황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시황은 그런대로 괜찮은 시장이었습니다. 거래소가 0.99% 올라서요. 2371포인트입니다. 코스닥도 플러스 0.95% 비슷하게 올라서 700포인트 찍었습니다. 700포인트가 무너졌다가 다시 오늘 회복을 했습니다. 전체 그래프 보면 이런 모양입니다. 오늘 그래프에서 의미가 있는 부분이 있어요. 이게 지금 요게 50일선입니다. 이게 수급선이라고 그러죠. 근데 요 50일선 위로 이렇게 일봉이 이격을 벌리면서 이렇게 붕 떴습니다. 상당히 의미가 있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중장기로 봤을 때 요 20일선 위로 이렇게 올라온 것도 상당히 의미가 있지만 요 50일선 요거를 지금까지 뚫지 못했었는데 뚫었다가도 이렇게 주저앉고 그랬었는데 이번에 다시 이렇게 위로 솟아올랐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로 봤을 때는 상당히 오늘 의미 있는 그런 시장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21선, 생명선, 또 심리선이라고도 그랬죠. 이거를 뚫고 올라와서 또 51선, 수급선 아주 중장기 굉장히 뚫기 어려웠던 최근 1년 동안 거기가 이제 저항선이 됐던 그런 지수를 뚫고 올라왔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또 이렇게 주봉도 한번 보죠. 주봉도 이렇게 보면요, 항상 상단을 뚫지 못하고 여기 이렇게 부딪혀서 한계를 보여주는 그런 시장이었습니다. 근데 여기 자세히 보시면요,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 자세히 보시면 요 빨간선, 빨간선 이게 이제 21선이거든요. 근데 여기를 살짝 이렇게 뚫고 올라온 모습입니다. 아마 이게 자세하게 보셔야만 보일 텐데요. 이제 나름대로 의미를 찾자 그러면 주봉도 거의 한 2년 동안 이 주봉 21선을 뚫은 적이 없습니다. 여기서건요. 여기만 오면 이렇게 부딪혔는데 이번에 이렇게 살짝 뚫은 것으로 나와요. 오늘 아마 올라줘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도 나름대로 의미를 찾자 그러면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월봉을 보면요, 조금 우리가 바닥 인식을 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항상 보여드리지만 요게 2012년부터 지금까지 10년 동안 그래프입니다. 월봉으로 봤을 때요. 장기선이라고 봐야 되겠죠. 근데 요 추세선 하단은 이게 이제 지지선이라고 봤을 때 어느 정도 좀 지지가 되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드시죠. 이번에 이제 월봉 두 개가 이렇게 나란히 양봉이 두 개가 났습니다. 그래서 월봉으로 봤을 때 지금 지수대가 대충 바닥을 좀 찍은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그래프상으로만 봤을 때 그래프 모양들이 상당히 좋은 모양들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거래 대금을 보면요, 오늘 거래소가 7조 9천억입니다. 9조 단위까지 이렇게 올라섰다가 다시 좀 거래가 좀 주춤해졌습니다. 코스닥이요 4조 5천억입니다. 이제 요거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지금 그래프나 이런 지표 이런 것들은 상당히 좋아졌습니다. 그림만 놓고 보면요. 물론 이제 외국 애들이 최근에 많이 매수를 해주면서 이제 그런 모양이 나왔는데 그래프 모양은 그렇더라도 거래 대금으로 봤을 때 시장의 어떤 그 힘이라고 그럴까요? 시장의 어떤 활기 이런 건 아직도 약세장 분위기다. 외국 애들이 사고 있는 시총 상위 종목들 요 몇 개를 제외한다고 그러면 아직도 상당히 좋지 않은 시장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개인들이나 기관들 거래는 아직까지 활발하지가 않습니다. 외국 애들 거래만 그렇게 많이 되고 있다 이런 얘기죠. 다음은 시장 수급 보면요, 개인들은 오늘 한 4,300억 정도 매도 우위했습니다. 양시장에서. 외국 애들이 한 2천억 가까이 매수했네요. 기관은 거래소에서만 한 2,700억 매수 우위했고요. 별다른 특징은 없지만 여기서 이제 눈여겨본다고 그러면 여전히 외국 애들이 오늘 또 한 2천억 가까이 이렇게 매수 우위한 거가 눈에 띕니다. 요게 이제 오늘 하루만 이렇게 산 게 아니고요. 쭉 보면은 추세적으로 매수 우위를 하고 있다. 그것도 시총 상위주들만 이렇게 집중적으로 매수하고 있죠. 이렇게 보시면 글씨가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요게 외국 애들이 이렇게 매수한 흔적입니다. 오늘 또 1120억이죠. 이게 이제 거래수만 따졌을 때입니다. 많이 살 때는 5천억, 4,900억 이렇게 해도 얼추 한 2조 가까이 되거든요. 여기 2조. 이렇게 해서 3조. 이렇게 하면 4조가량 됩니다. 10월 12일 이후만 이렇게 따졌을 때 해도요.
한 달도 안 되는 기간 동안에 외국인들이 한 4조 가까이 이렇게 매수 우위했다. 이렇게 보이면 그냥 보이시죠. 반면에 이제 개인들은 계속 매도 우위로 이렇게 지금 대응을 하고 있고요. 거의 개인들이 지금 물건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시장은 계속 올라가고 있고요. 기관들은 매도하고 매수가 한 5대5 정도로 원래 기관들이 매도 우위로 이렇게 계속 그 포지션을 취했다가 최근에 와서는 한 절반 정도는 매수 우위하는 그런 정도입니다. 중요한 점은 외국 애들이 아직도 추세적으로 매수 우위를 하고 있다. 그것도 이제 우리나라 시총 상위주들. 예를 들면요. 지금 많이 산 종목이 최근 한 달간 따졌을 때요. 삼성전자가 한 1조 7천억, SDI가 9,120억, SK 하이닉스가 6,900억, LG 엔솔이 6,400억.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총 5위 안에 드는 종목들만 이렇게 사고 있습니다. 바이코리아라고 볼 수도 있겠죠. 대표 종목들을 이렇게 사고 있습니다. 그런 종목들만 올라가기 때문에 지수는 굉장히 올라간 것으로 이렇게 나오지만 개인들 입장에서 보면 중소형주라든가 그 외의 종목들을 하신 분들은 아직도 상당히 많이들 손해가 나서 회복이 안 되는 그런 상태로 보입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외국 애들 돈이 이렇게 들어오고 나서는 반드시 그 확산 과정을 거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시총 상위주만 올라가지만 이 돈들이 결국은 시장 내에 머물기 때문에 이제 중소형주 쪽에도 볕들 날이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조금 기다리시면 지금 안 오른다고 팔고 나오기보다는 제자리를 좀 지키는 게 낫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봐요. 항상 이렇게 순환매가 돌거든요. 수급이 좋아지게 되면 그 돈들이 어디 가지 않는다 이제 그런 얘기죠. 그래서 그런 말씀 드립니다. 고객 예탁금 보면요. 48조 4천억인데요. 이 큰 흐름은 일단 그 개인들 계좌에서 현금이 많이 빠져나가는 추세다. 개인들은 아까 그 우리가 봤듯이 계속해서 팔고 있습니다. 팔면서 돈들이 조금 빠져나가는 그런 모양이다. 신용융자 잔고 같은 경우는 이제 많이 이렇게 팔리고 지금은 이렇게 거의 한 달 넘게 이렇게 횡보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은 금매물들이 나오지 않고 있다. 수급이 많이 좋아졌다. 이런 얘기입니다. 다음에 펀드 수익, 주식형 수익증권 보면요. 이렇게 그림으로 보시면 이런 모양입니다. 많이 환매가 되다가 최근 한 달 동안은 펀드 쪽으로 돈들이 많이 들어왔다. 이제 이게 보이시죠? 그래서 이런 걸로 봤을 때는 시장의 수급이 상당히 좋아지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수급 면에서만 봤을 때는 시장 상황을 조금 긍정적으로 봐도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에요. 미국 다우 지수는 금요일 밤이죠. 1.26% 올라줬습니다. 이렇게 급등하고 나서 살짝 조정 분위기가 있다가 이제 어제 살짝 이렇게 반등을 해줬는데요. 지금 낙관론들이 조금 더 이제 많아지는 것 같아요. 비관론보다. 얘기들이 이제 나오는 걸 보면 아마 신문 보셔서 아시겠지만은 우크라이나 이쪽도 지금 미국에서 협상을 종용하고 있다. 그런 그 얘기들도 좀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금리 인상 이런 기조를 조금 누그러뜨려야 되는 거 아닌가. 경기가 너무 위축됐다. 예를 들어서 텐센트나 메타 이런 데도 지금 감원 그 바람이 아주 세게 불고 있다고 그럽니다. 그만큼 경기가 상당히 좋지 않다 이런 얘기겠죠. 그런 분위기 때문에 금리 인상 이 속도를 좀 조절해야 된다. 그런 얘기들이 지금 조금 더 힘을 얻는 것 같습니다. 아마 그런 영향이겠죠. 다우가 1.2% 올라줬고요. 나스닥도 1.28% 거의 바닥권에 이렇게 근접했다가 살짝 반등해주는 그런 모양입니다. S&P 500도 1.36% 특히 반도체, 필라델피아 반도체가 4.6% 올라줬습니다. 다음에 일본 니케이가 오늘 현재 이제 리얼타임이죠. 1.2%. 일본 시장이 요즘 최근 괜찮습니다. 그 엔화 대비 아니 달러 대비 엔화가 요새 조금 주춤하고 있죠. 우리도 오늘요. 달러 대비 원화가요. 지금 18원이 마이너스 됐습니다. 1,401원입니다. 항상 그 오르기만 하다가 환율이 최근 들어서 좀 주춤해지는 맛이 있는데요. 저는 이런 게 이제 여러 가지 그 정책적인 효과도 있지만은 지금 방금 말씀드렸듯이 외국의 애들 주식 지금 투자 자금이 거의 한 달 안 되는 기간 동안에 4조 넘게 이렇게 들어오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조금 영향이 있지 않나.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좋은 쪽으로 영향을 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환율이 좀 다운이 되면서 주식시장도 좀 살아나고 또 주식이 외국 애들이 많이 들어와 사면서 달러가 유입이 되면서 환율도 좀 안정이 되는 이런 그 영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에 이제 대만 보면요. 1.5% 올라줬습니다. 대만도 지금 많이 빠졌다가 바닥에서 살짝 올라주고 있는데 아까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올라가듯이 대만은 반도체 이쪽 경기가 한 60%를 차지한다고 그럽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 흐름을 많이 타고 있는데 최근에 다시 바닥을 찍고 이렇게 올라오는 그런 모습입니다. 상해 종합지수가 0.23% 괜찮죠? 그림 보면 빠지다가 요즘 아주 이렇게 강하게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항생 홍콩지수 오늘 현재 3.07% 올라줬는데요. 비슷하죠, 상해하고. 뉴스 보면은 슐츠 독일 총리가 중국을 방문했다고 그러는데요. 경제인들을 대동하고 가서 아까 그 뉴스를 보니까 항공기, 민간 항공기겠죠. 24조 원어치를 중국에다가 이렇게 팔았다고 그럽니다. 계약이겠지만요. 그러니 독일 입장에서 보면 중국을 도외시할 수 없다. 이제 이런 우리의 시각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중국이란 경제 규모가 그렇다는 얘기죠. 항생이 이렇게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쪽 상황도 이제 많이 누그러졌다고 그럽니다. 정책이 봉쇄하고 했던 것들을 이제 제로 코로나 얘기가 조금 누그러진다. 이제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지금 주가에 많이 반영이 되는 것 같아요. 심천 종합지수 여기도 지금 오늘 0.38%. 그래서 중국 시장이 많이 돌아서고 있는 것이 최근에 우리 시장에도 굉장히 플러스 요인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다음에 이제 종목 말씀을 드리면요, 덴티움이 최근에 가장 많이 빠졌습니다. 제가 추천드린 종목 중에요. 그래서 아마 가지신 분들이 상당히 고민이 많으셨을 텐데요. 이게 이제 그래프만 놓고 보면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매도 그 시기를 지금 가지고 계시다고 그러면 놓친 거죠. 그러면 이 상황에서는 팔지 말고 한번 버텨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다행스럽게도 오늘 살짝 이렇게 반등을 해줘서 그나마 최악은 벗어났다 이런 느낌은 듭니다. 근데 오늘 이제 그런 말씀 아까 드렸지 않습니까? 그 제로 코로나 요게 조금 이제 완화될 것 같다. 그러면서 지금 독일 총리도 중국을 방문하고 있고 또 이제 시진핑 주석이 뭐 에이펙 회의에도 참석할 거라고 그러고요. G20 요 회의에도 이제 참석할 거라고 그럽니다. 그게 이제 이번 달 중순부터 이제 계속 일어나는 일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 시장이 굉장히 지금 좋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분위기가. 그러면서 덴티움이 어쨌든 중국 임플란트 이쪽에서 매출이 한 50% 이상입니다. 오스템 임플란트 같은 경우는 중국 시장 점유율 1위 기업이죠. 가장 영향을 크게 받았었습니다. 제로 코로나 요 관련해서. 최근에 중국 시장이 이렇게 많이 또 다운되면서요. 그런 영향을 받았다가 이제 좋은 얘기들이 조금씩 나오면서 오늘 이렇게 좀 반등을 해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매출액이나 이런 실적 면에서는 지금 현재 덴티움이든 오스템 임플란트든 전혀 가시적인 어떤 결과는 없습니다. 분위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다행히 4.4%를 올라줬는데 여기서 이제 하락이 좀 저지가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요. 한 일주일 전쯤에 한국투자증권에서 덴티움에 대해서 11만 4천 원 목표가 제시하면서 신규 리포트를 그렇게 발행을 했었습니다. 그때 제목이 그거였어요. 이대로만 하면 된다. 이렇게 목표를 달았는데 가장 지금 좋은 때를 맞이하고 있다. 그런 얘기일 수도 있죠. 주가는 그런데 많이 빠지긴 했는데 실적으로 봤을 때 매출은 전년 대비 한 28% 증가할 것으로 이번 이제 분기가요.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했을 때 79%가 증가할 것으로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규모 자체도 1250억 정도 예상하고 있으니까요. 전년 대비했을 때 실적이 굉장히 좋아지고 있다. 코로나 상관없이 이렇게 실적이 좋아지고 있는데 주가는 지금 많이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시장 그 영향을 좀 받았는데 제가 보기에는 10만 7천 원에서부터 지금 7만 3천 원입니다. 그러니까 근 한 30%가 단기간에 이렇게 빠졌기 때문에 가격으로 봐서는 지금 들어가도 되는 시기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안 팔고 여기까지 버티신 분이라고 그러면 여기서 조금 올랐다고 그래서 팔 건 아닌 것 같고요. 그냥 기다리면 제가 봤을 때 이 종목은 괜찮으실 것 같아요.
중국 임플란트 시장은 아직 개화도 안 한, 그러니까 인구 10,000명당 한두 명 정도가 10명인가 지금 임플란트를 해가지고 있다고 그래요. 10명이라고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10,000명당 600명이 임플란트를 하고 있다고 그래요. 유럽 같이 그 선진국들도 한 200명밖에 안 된다고 그럽니다. 우리가 임플란트가 조금 빨리 이렇게 성숙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근데 중국은 이제 10명이니까 임플란트를 거의 안 했다고 그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쪽에 지금 덴티움이든 오스템 임플란트든 앞으로 시장 개척 여지가 굉장히 크다. 그래서 지금 이제 좀 주가가 빠졌을 때 들어가도 좋은 거 아닌가. 지금 현재도 실적이 좋기 때문에요. 다시 주가가 반등을 할 것으로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가지신 분들은 그동안에 고생이 많으셨는데 여기서 좀 더 버텨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다음은 이제 원익 IPS. 제가 반도체 관련주 추천드릴 때 항상 제일 먼저 이렇게 탑픽으로 말씀을 드리는 종목인데요. 오늘 6%가 올라줬어요. 그래서 반도체 주식들도 이제는 조금 눈여겨봐야 되는 거 아닌가. 소부장 쪽, 이 중에서 이제 원익 IPS를 이제 제가 대표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만 흐름들은 대체로 비슷합니다. 근데 최근 흐름에서 보면 원익 IPS가 가장 앞장서서 이렇게 반등을 해주는 것 같아요. 오늘 삼성증권에서 리포트를 내놨는데요. 그 제목을 그렇게 달아놨습니다. 바닥 찾기다. 이렇게 얘기를 해놨어요. 워낙 많이 빠졌기 때문에 이제 바닥을 좀 찍은 거 아닌가, 이제 그런 뉘앙스의 그 제목이죠. 그러면서 목표가 35,000원 제시해 놨는데요. 지금 27,900원이니까 조금 상승 여력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다른 얘기보다는 내년 역성장, 그러니까 실적은 아직은 기대할 게 없다 이런 얘기죠. 그것은 불가피하지만 주가는 악재에 이제 좀 둔감해지고 있다. 워낙에 좋지 않은 얘기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 이제 더 이상 주가가 빠질 여력은 없는 거 아닌가, 이제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두리뭉실하게 얘기는 했지만 제가 봤을 때도 원익 IPS가 장비 대표주인데요. 지금 삼성전자 여러 가지 그 흐름이나 이런 걸로 봤을 때 장비주 대표주인 원익 IPS도 이제는 조금 반등해 줄 시기가 오지 않았나. 물론 실적은 아직은 뒷받침이 안 되고 있습니다. 많이 빠졌어요. 원익 IPS가. 주봉으로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더 눈에 이렇게 잘 보일 텐데요. 이런 모양입니다. 59,000원에서 지금 27,000원이니까 딱 반토막이 났죠. 2년 동안. 2년 동안 이렇게 반등다운 반등 없이 이렇게 쭉 빠졌습니다. 근데 최근 한 달 정도 이렇게 보면은 바닥에서 이렇게 양봉이 나면서 주봉으로 이제 봤을 때 그렇다는 얘기죠. 앞에 이 저점 부근이죠. 주봉으로 보면 이때가 2020년 초반에 바닥을 찍었을 때 그때 가격에 다시 왔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때도 이렇게 많이 올라줬었는데 이번도 많이 빠졌기 때문에 가격으로서는 좀 괜찮은 거 아닌가. 어쨌든 그 소부장 대표주라고 봤을 때 원익 IPS는 가격으로 봤을 때 이제는 악재가 다 반영된 거 아닌가. 아마 삼성증권에서도 실적으로는 크게 우리가 얘기할 건 없지만 주가가 봤을 때 이제는 어느 정도 좀 악재가 둔감해질 때도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보니까 밑에서 21,000원에서부터 27,000원까지 올라줬으니까 바닥에서 따지면 꽤 올랐어요. 그래서 길게 봤을 때는 아직도 가격이 싼 편이다. 그래서 조금 더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고 그러면 좀 더 가지고 가보자.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드립니다. 네, 다음은 이제 현대건설 말씀드릴까 그러는데, 현대건설은 예전에 제가 바닥권에서 한번 추천을 드려서 수익을 많이 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그 이후로 또 이렇게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실적이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매출액은 작년 대비했을 때 보니까 한 24% 좋아지는 것으로 나오는데요. 영업이익은 오히려 한 20% 정도 작년 대비했을 때 실적이 좀 떨어진다고 그럽니다. 이런 영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사우디 쪽 그 얘기가 지금 예를 들어서 한미글로벌이라든가 시림이라든가 유신이라 이런 것들은 지금 거의 한 4달째 급등하고 있습니다. 그래프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한미글로벌이 지금 특히 가장 많이 오르고 있는데요. 10,000원에서부터 지금 46,000원까지 한 3달에 걸쳐서 이렇게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이쪽 이제 주도주는 이렇게 날아가고 있는데, 사실상 현대건설 같은 경우도 만약에 그 수주가 결정이 난다고 그러면 상당히 수혜가 예상되는 종목임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아직은 좀 반영이 좀 덜 되고 있습니다. 근데 현대건설은 뭐 원전 관련해서도 얘기가 되는 종목이죠.
그래서 사우디 네옴시티 지금 얘기 나오는 거 보니까 지금 원팀이라고 그래서 수주 관련해서 지금 사우디에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업체들 여러 군데 이렇게 합쳐가지고요. 오늘 뉴스 보니까 그게 그 규모가 한 700조 정도 되는 프로젝트인데 우리가 잘하면 그 중에 한 10% 정도는 우리가 좀 따먹을 수 있겠다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런 얘기들이 구체화돼서 이렇게 발표가 된다고 그러면 그때쯤에는 현대건설이 상당히 저는 수혜를 입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근데 지금 현재는 한미 글로벌이나 히림이나 유신이나 이런 쪽에 비했을 때 주가 반등세가 좀 약합니다. 그래서 그래프로 봤을 때는 가격으로 봤을 때 아직은 좀 부담이 없기 때문에 한미 글로벌이라든가 이런 선두주들 지금 따라붙지 못할 바에는 차라리 현대건설을 들어가 버린 게 어떤가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예, 원전 쪽도 지금 얘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요. 예, 양수 갭장 이런 시각에서 현대건설도 좀 눈여겨봐도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제 현대건설 관련해서는 예전에 제가 한번 이렇게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현대 엔지니어링 그 상장을 금년에 하겠다고 그랬다가 지금 시장이 안 좋으면서 연장을 했습니다. 근데 이 현대 엔지니어링이 아주 알짜 기업입니다. 현대건설이 지분을 한 38% 가지고 있어요. 또 정의선 회장이 한 11% 가지고 있습니다. 정의선 회장이 지금 지분 많이 가지고 있는 게 현대 글로비스하고 현대 엔지니어링 쪽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현금을 마련한다고 그러면요. 그룹 내에 이제 앞으로 변화가 많이 있겠죠. 정의선 회장이 돈을 만들 수 있는 데가 현대 글로비스하고 현대 엔지니어링이다. 그렇게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현대 엔지니어링이요. 지금 이제 시장이 좀 바뀌었기 때문에 평가가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시총을 한 10조 정도 그렇게 예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알짜 기업인데 여기가 이제 상장이 된다고 그러면 연기는 됐지만 현대건설이 상당히 수혜를 입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서도 현대건설은 조금 주목해 봐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연기는 했지만 금년에 이제 거의 다 지나갔기 때문에 내년에 상장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그래서 그런 쪽에서도 현대건설은 좀 기대해 볼 만하다. 가격이 상당히 저렴하다. 원전 또 그 네옴시티 양쪽에 수혜를 입을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 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다음에 또 종목들 다들 그 말씀드린 종목들 제가 보기에 큰 문제 없어 보입니다. 밀리면 좀 들어가 사도 되는 거 아닌가. SPG 또 뭐가 있죠? 더전비전도 제가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 다음에 대한항공 말씀드렸고 최근에 하이브 말씀드렸고 삼강 M&T도 같이 말씀을 드렸고 이런 것들은 가격을 보셔가지고 빠졌을 때 들어가면 괜찮다 싶습니다. 그래프 보면 아직 대형주하고는 전혀 딴판으로 못 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총 상위주들 지금 이렇게 올라가는 주식들 삼성전자니 SDI니 LG엔솔을 못 사시겠다고 그러면 살 수 있다고 그래도요. 저는 이쪽에서는 기껏해도 한 10% 정도입니다. 워낙 큰 주식이라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중소형주 쪽의 실적이라든가 재료가 되는 그런 종목들, 뭐 성일 하이텍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쪽에서 저점 매수하는 게 저는 좋아 보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반드시 확산할 거다 이런 얘기죠. 지금 이제 앞에 그 끌고 가 있는 그 대형주들이 어느 정도 쉬면서 중소형주 쪽으로도 매기가 일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 밀리면 들어가셔도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요. 오늘 시황 마치겠습니다. 또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